네, 반갑습니다. 암송 말씀, 욥기잖아요. 욥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 6장 10절인데, 제가 사실은 이 욥기 말씀을 한 두 주 정도 이제 오는 수요일 날 설교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카메라 조금만 조정할게요. 예,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바뀌면서 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 암송 말씀은 그 암송 책자에도 설명에 소개되어 있지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읽어서는 안 되고 요 앞에 어떤 이제 고백을 하냐면은 자 실제처럼 커피 한잔 하면서 욥이 죽어도 좋다, 좀 죽여달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받다가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좀 죽여달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말씀이죠. 그러면은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잠언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정직하게 살면은 똑바로 살면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욥기에서는 정말로 순수하고 나쁜 짓 안 한 욥도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면이 좀 있고 사실은 이제 욥이 이 고난에 대한 그 이유는 끝까지 알지 못한 채로 욥기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이걸 좀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풀어서 하려 했지만 조금 교회 일정상 바뀌어가지고 일단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이가 늘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요. 학교 도서관이랑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데 저는 뭐 책 욕심이 있어서 많이 샀지만 이제 이사하면서 정리를 좀 했고 뭐 요즘도 계속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씩 드리긴 한데 뭐 도서관에서 사실 읽는 게 제일 좋죠. 책 같은 거는 환경을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새 책을 빌려온 날에는 애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책만 봐요. 그냥 그 책만. 왜냐하면 집에 있는 책은 이제 이미 다 읽었고 재미있는 책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고, 그래가지고 좀 가끔씩 저한테 아빠 읽는 책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한데 어쨌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특히나 이제 통제력이 조금 있는 엄마에 비해서 저랑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를 오히려 더 많이 즐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어떤 그 실험 방송 같은 거 있었는데 이제 깨끗하고 넓은 집에 이 아이들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 수칙은 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뭐 장난감도 있고 뭐 노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카메라를 이제 거실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게 되는데 진짜 그 카메라로 살펴본 이 아이들의 행동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진짜 모범생이고
우리 집에서 착실하게 소위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살아가던 집이 일주일 만에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이 개판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온통 낙서에다가 뭐 찢어지고 막 다 부서지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아이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좀 나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류 사회가 이 중세를 지나가지고 이제 근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요, 이 계몽주의 사상과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오류들을 고쳐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계몽주의 사상들을 가지게 됐는데 이 인간의 이제 이성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뭐 이성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을 해 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100년이 지난 수천 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이 발달이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가 과연 이제 행복한가, 과연 이제 좋은 모습이었는가 이런 이제 그거를 이제 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성의 중심의 속에 오히려 비이성주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사회의 그런 이 사회 구조, 이 합리적 생각에 이 뭐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고나 할까요? 인간의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정말로 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독립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크면 독립해야죠. 저는 뭐 빨리 독립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간섭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귀한 일이고 인간이 가질 우리의 특권이란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 무슨 이제 옛날 그 소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디 톰 소요 허클베리 핀에 거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간섭하잖아요. 공부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청소해라 하고 해주는데 얘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간섭 없이 살아가는 이 허클베리 핀이 정말 부럽고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간섭과 통제를 받는 이제 존재가 행복한 존재이다. 왜냐하면은 다시 수락을 누르고요. 제한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어쨌든 뭐 인류 역사의 결과로서 이 사실은 진보를 한다고 했지만 실패했듯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죄의 그런 성격이 있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 옛날에 김종서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면 이제 구속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잖아요. 근데 간섭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관계면은 물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정말 뭐 간섭이 뭐 관심이 어쨌든 그런 것 없이 살아가면 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간섭과 이런 통제를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로마서 그 1장에 보면은 요렇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이 부정하는 자에게 내버려 두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의 큰 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때 예, 그것이 또 은혜이고 복인 것임을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좀 안식과 평강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십자가 잘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주간만이라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새벽 기도도 이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으로 또 윈 목사님이 주보에 나왔듯이 잘 준비하셨는데 그런 거 이제 한번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새벽에 한번 깨어서 하루를 좀 깨워보는 이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부 공부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면 그 자신을 이제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존감이 5가 이렇게 정상이라면은 뭐 6, 7, 8, 9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쁘진 않아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5가 기준이 되었을 때 1, 2, 3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 나는 뭐 맨날 이럴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어떨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 이제 다 귀하게 태어났잖아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정말 꽃과 같이 별과 같이 태어났는데 나를 정말 이 5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밑으로 내리는 게 무엇일까? 뭐 외모 때문인지, 뭐 공부를 내가 못해서, 뭐 성공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뭐 우리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이거 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하는 발음이 막 어색해서, 막 이렇게 막 살이 쪄, 이게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 꽃이라는 것이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색깔도 다르고 그런 게 다 다른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가 보면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엔 그런 거 많이 사라졌는데 모르겠어요. 대학교나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회식 문화 같은 거 똑같이 술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제가 또 순수한 또 신앙인의 시절 때는 그런 것도 고민 많이 했었죠. 똑같이 술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똑같이 해야 된다. 너 혼자 왜 튀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만족하면 좋은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요거만 좀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거기에 이제 기준이 좀 높을 때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의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자존감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또 아이들 대할 때 보면은 니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니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애는 우리 아들 요거만 좀 잘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만 좀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누구 요거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사랑의 표현이고 이게 사랑의 마음인데요. 이걸 이제 말로 듣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듣는 사람의 피드백은 아, 내가 이거는 나아져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요거는 좀 부족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약한 것도 있고 나는 정리는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번뜩이는 재치와 아이디어는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빠른 순발력은 없지만 차분차분히 목록을 딱 이렇게 하는 거 잘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끈기 있게 앉아서 뭘 찾아내는 거를 잘할 수도 있고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걸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적을 하게 되고 사랑과 관심이라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단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점. 그래서 제가 이거 사대주의는 아니지만은 이제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서로에게 좀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 저도 외국을 잘 모릅니다. 비행기는 30살 넘어 처음 타봤는데 그냥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에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이 이게 뭐냐든지 예를 들어 화장을 안 하고 말고 화장이 안 하고 얼굴이 뭐라든지 얼굴이 요즘 만나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찐 것 같다라든지 옷이 이런 거 이게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사랑이 담긴 지적을 계속 해주게 되고 그 단점을 신경 쓰게 되면서 단점을 숨기려고 저도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배에 늘 힘을 주고 다니게 돼요.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건강을 위해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옛날에 정말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헐리우드 배우 유명한 옛날 배우인데 50대 60대가 되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진짜 많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 보면은 60대가 되어도 피부가 엄청 좋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단점을 숨기려고 하고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신경 안 쓰면 상관없는데 지적하니까 자꾸 이 키를 높여지려 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피부에 점을 다 빼려고 하고 이게 감추려고 하고 옷도 이제 트렌드에 이게 제가 어디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 남방을 10년 전 거를 입고 체형이 안 변하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옷이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이거 옛날 거라고 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공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랑의 말로 니는 이제 얼굴이 너무 둥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이제 좀 가려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것이 없으면 네가 더 가치 있어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그것과 함께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 그것만 없으면 정말 니 좋겠다. 아니 수학만 잘하면 니는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과 같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의 병이 있든지 아니면 흉터가 있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말든지 네가 좀 수학은 조금 못해도 그것과 같이 너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껍질을 깨뜨려 버려라. 누가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그냥 확 드러내라는 겁니다. 요거만 더 나았으면 좋겠다. 요거만 더 나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어렸을 때 좀 없이 살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어렸을 때 못 살았지만 지금 이 정도니까 나는 괜찮다. 남이 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껍질을 깨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이 네가 수학을 못하고 키가 작은 것은 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네 그대로 모양 자체가 괜찮다는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통 그래 이 조금 더 먹고 운동도 더 하고 키를 빨리 좀 키워보자, 키 커 보이게 옷을 입어보자,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키가 작은 것은 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것만 고치면 좋겠다, 요것만 잘하면 좋겠다, 그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부족함을 가리거나 커피 사이가 껍데기를 씌우려 하기보다는 그냥 확 이제 보여주고, 그냥 프리하게 나 자신을, 나도 발음도 어눌하고 뭐 사투리도 쓰고 나이도 들었고 막 얼굴도 못생겼지만 그것과 함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커밍아웃 하면 속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만 드러내려 하지 않고 못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른 이들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게 네 모자란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오게티 요거만 좀 잘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너는 그것과 함께 너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자존감,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높여나가는 나눔 질문은 그런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건 뭘까? 또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나누고 오늘 줌 모임을, 오늘 부성이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에 또 드러내지 않을 얘기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아니고 마치겠습니다.